네, 삼가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삼가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제곱 관계라고 하는데 똑같은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을 합한 값은 언제나 1이 된다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들이 왜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 삼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지름 일자리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의 길이를 이렇게 1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동경의 끝점에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분의 y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즉 반지름분의 y좌표,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바로 사인 값, 즉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 1분의 y는 어차피 y이기 때문에, 즉 y를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지름 1분의 x좌표, 즉 1분의 x가 되겠죠. 자, 요 녀석은 바로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바로 x가 곧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원의 반지름을 1로 잡았을 때 x는 바로 코사인 세타와 같고, 이 y좌표는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따로 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빗변의 길이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은 코사인 세타고 높이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좌표라고 해야겠죠. 이 사인 세타가 곧 y좌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x좌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을 더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네,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 물론 이제 첫 번째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변형을 해볼게요. 이 등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언제나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바로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바로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1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부분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 혹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사인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곱해서 1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값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단순한 문제들 몇 개 한번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아까 여기 좀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풀이 한번 보죠.
우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3, 4분면의 가격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지가 이런 내용을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단위원을 원을 그려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회전을 해서 3, 4분면 어딘가에 멈춰 있겠죠. 그런데 이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금 이 세타에 대한 어쨌든 삼각 함수의 값은 결국은 이 동경과 x축이 이루는 이 각이죠. 이 각에 대한 요 직각 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이 직각 삼각형의 삼각비로 절대값을 구한 후에 부호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떼고 생각할게요. 즉 사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삼각비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바로 빗변분의 뭐였어요? 높이였었죠. 높이. 요만큼 높이.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 잠깐만요. 여기 조금 고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x 좌표가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 즉 요만큼을 그냥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사인의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반지름에 대한 y 좌표의 b,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지름에 대한 밑변, 반지름에 대한 x 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코사인 값을 이 그림에서 그대로 구해보면 바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그냥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일단은 알파라고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하고 절대값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절대값만 보면은 5분의 4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쓰면 자동으로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알파에 대한 그 삼각비를 적어보면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 되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세타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은 바로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로서 구해주면 된다. 자, 이제 부호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몇 사분면의 각이죠? 네, 3,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3, 4분면에서 바로 이 세 개의 함수의 부호는 어찌 될 것이냐? 바로 우리 외웠었죠? 얼싸 안고. 자, 여기는 뭐만? 네,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3, 4분면의 각에서는. 그래서 탄젠트는 플러스로 하고 나머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꼭 알파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는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두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절대값을 여기 세타로 바로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세타에 대한 사인의 절대값은 5분의 4,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5분의 3 절대값을 말하는 것이죠. 세타에 대한 탄젠트는 3분의 4 절대값이. 그런데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니까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나오면 언제나 제곱을 하면 쉽게 두 함수의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좌변과 우변을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좌변을 제곱하면 사인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두 배 한 값도 나오고, 우변을 제곱한 게 9분의 4. 근데 이 값이 바로 얼마란 걸 알죠? 우리가 1이란 걸 알죠. 그래서 1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9분의 4 빼기 1이니까
요 녀석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고 그게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자, 아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었는데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나오면 바로 뭘 곱한다? 네, 1 여기 1 빼기 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이죠.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이렇게 1 빼기 사인 세타를 곱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요 녀석을 분모 분자에 그대로 똑같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녀석이 곱해지면서 합차에 의해서 뭐가 되죠? 네, 1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다시 뭐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녀석이 바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분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하나씩 약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1 빼기 사인 세타는 그대로 남겨둬야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여기 그냥 써놨네요. 자, 어쨌든 이걸 이제 지금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여기 하나씩 약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약분이 된다.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배웠듯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통분된 분모 코사인 세타를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요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사라지고 1만 남게 돼서 결국은 이 식을 정리한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자, 루트 안에 지금 뭐 이상한 뭐 요런 식들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사실 뭐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언제나 어떤가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은 요놈까지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1 대신에 요 녀석으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은 요거까지 해가지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어떤 거에 제곱이 쓰여져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양수이면 그대로 빼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전부 다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양수니까 바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부분은 음수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음수가 된다. 자, 음수니까 이제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날라가고 코사인 세타가 두 개니까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죠. 자, 이렇게 삼각 B가 하나가 이게 삼각 함수의 값이 정해지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각을 그냥 세타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가 지금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을 3이라고 쓰고 이 부분을 4라고 적으면 요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절대값만 일단 써볼게요. 자,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 세타가 실제로는 바로 여기 2사분면의 각이죠. 맞나요? 네, 2사분면의 각. 근데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바로 사인은 플러스고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은 그대로 5분의 4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탄젠트 값 하나를 알게 되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인을 안다고 해도 탄젠트하고 코사인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을 알려줘도 사인과 탄젠트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바로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 곱이 마이너스 169분의 60일 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곱을 해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 두 녀석을 합한 것은 바로 1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을 곱해서 2배 한 거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 값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69분의 6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 주게 되면 여기 부호가 틀렸네요.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69를 더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것이 자, 여기 좀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120에다 이제 169를 더하게 되면 289가 되나요? 289. 네, 28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되겠느냐? 자, 2,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사인의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죠. 얼싸 않고 해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빼기 빼기니까 여기 다 처리하면 뭐가 되죠?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 값은 뭐다? 네, 양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제곱한 값이 얼마니까? 169분의 289니까 자, 이 녀석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겠지만 그 값은 양수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7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이제 5고 여기가 1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이라고 하고 요 세타를 그냥 2, 4분면의 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죠? 절대값만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은 바로 13분의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바로 1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바로 5분의 12가 됩니다. 절대값. 근데 세타는 실제로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 4분면.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3 곱하기 13에서 169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5 곱하기 12에서 6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면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니까 13분의 12 빼기 13분의 5니까 13분의 1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